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자, 누구보다 빠르게 넘어를 다르게 헤어주세요. 어반놈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와서 국제 결혼이라는 게 글쎄 뭐라고 얘기할까? 약간 용병 같은 느낌이 들어, 그지? 용병 같은 느낌. 그래서 옛날에는 국제 결혼하면 그냥 국제 결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요새는 왜 용병 같은 느낌이 드냐면, 워낙에 지금 출산율이 안 나오니까 용병들이 오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갖고 약간 뭐 국제 결혼에 대해서 예전과 지금의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블라인드를 이게 볼 때마다 되게 재밌더라고, 반응이. 그래서 오늘은 이 블라인드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결국엔 보고 느낀 게, 누구보다도 한국 자남을 혐오하지만 누구보다도 한국 자남을 잃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이라면 모순을 이겨내는 것,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국제 결혼에서 이런 뭔가 모순된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좀 이것저것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제목을 짓자면 한국 자남을 못 잃는 한국 자유,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블라인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거든. 글을 쓴 사람은 블라인드 3대장 중에 하나지. 3세력 중에 공무원, 세회사, 보험복지의료공단, 뭐 요즘은 라인 플러스도 잘 치던데, 근데 공무원이 어떤 글을 올렸어. 그게 뭐냐면, 국제 결혼에 대한 글을 보고 블라인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깨달았는데,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 이 내용이 어떻게 글이 진행이 되냐면, 자기는 블라인드가 직장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때문에, 그 대기업들 되게 많잖아. 사회생활도 해봤고, 좀 자신과 상식이 통용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상식과는 통용이 안 되는 거야.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본 사회에서는 남자한테 국제 결혼을 권유하는 건 그냥 욕이라는 거야. 결혼 정년기 남성은 물론이고 40대 이상의 미혼 남자들한테도, 결혼 못한 미혼 남자 상사한테 베트남 여자랑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야씨 욕해라, 이렇게 살아. 이런 반응인 거야. 그러니까 브라인드 반응이랑 너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통용되어 온 사회생활이 이런데, 블라인드에서는 이제 국제 결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제 너무 다르니까, 괴리가 심하니까 이걸 이제 절대 귀담아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국제 결혼 매매혼, 항상 국제 결혼 뒤에 매매혼이란 말을 붙이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권유하면 내 사회생활을 조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그래, 이 글 보면 알겠지만 나 여자 맞다, 네 맘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당연히 여자인 거 뻔히 보이니까. 근데 우선은 일단은 이 사람이 잘못 핀트를 잡고 있는 게, 결혼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실례야 사실.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여자한테 그 결혼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들 개거품 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각자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 갖고 여자한테도 똑같이 그 국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바로 엿대는 거 뻔한데. 근데 이미 이것부터가 잘못됐는데, 근데 블라인드에서는 국제 결혼이 그래도 뭐 이게 긍정적으로 보니까 자기 주변에 그 노총각한테 얘기했다가 욕을 먹었다는 거야. 차라리 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핀트가 약간 좀 빗나간 느낌이 있지만, 근데 주요 골자는 뭐냐면, 국제 결혼이라는 게 자기 주변에서 보는 것과 블라에서 보는 게 너무 다르다. 이게 주요 골자거든.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의 반응이 시작되는데, 블라인드의 모든 댓글은 따봉 숫자를 보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블라인드는 되게 재밌는 게, 분명히 남쪽 컴이거든. 근데 이런 류의 글만큼은 여자의 화력이 훨씬 강하게 나와. 그래서 자기도 국결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330이 제일 많은 조회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주위의 업체를 통해서 여자 데려온 사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자들한테 어린 베트남 여자 사는 게 저게 정말로 불화할 일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국제 결혼을 권유해도 욕을 안 먹냐 이런데, 아니 결혼을 권유를 왜 하냐고. 그걸 소개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 밑에도, 야 그런 거 국제 결혼을 권유하면 사회생활 그게 조창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좋아요가 290개 받은 게, 한국 여자를 낮잡아 보고 싶은 거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이 낮잡아 본다라는 단어를 처음 봐가지고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낮잡아 본다가 얕잡아 보는다랑 비슷한 느낌이. 그러니까 낮게 잡아본다,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좋아요가 290개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뒤에 이거는 블라인드 세계관일 뿐이고, 자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냥 단순히 한국 자유를 까려고, 그리고 한국 자유를 결혼하게 만들려고 국기를 타령하는 거다.
이런 참신한 얘기도 있었고, 그 과정에 조금 이성적인 댓글도 있었어. 자기는 한국 자유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국결론을 피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딩크도 안 하고 알아서 출산율이 기여까지 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꽁게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 답글이 더 웃겨. 출산율 기여는 너무너무 좋은데 질적 하락이 족 같으니까 꼽지 않을까? 그래서 선진국 혼혈은 예능에 나오고 동남아 혼혈은 다큐에 나온다라고 해서 유전자의 질적 하락, 국가의 유전자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커뮤 남들은 걸러라라고 얘기하고 내 남동생한테 국결해도 싫다고 말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그냥 뭐 자국 이성을 깔려고 국결 모사를 하는 거지라는 얘기부터 자기는 업체 통해서 19살, 20살짜리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쪽팔려서 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뭐 어디서 말도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런 화력을 볼 수 있는 게 댓글이 두 개가 있어. 표독스러운 아주머니들이 많네. 좋아요가 26개가 달렸는데 악성제공 노총각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71개가 찍혔어. 그래서 블라인드 남자가 거의 한 75% 되는 걸로 알고 8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게 남자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 어떤 변호사가 쓴 말도 눈에 들어오더라고. 난 국제결혼이 블라에서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는 게 신기하다. 솔직히 현실에서 정기교육 받고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을 듣도 보도 못했다. 쓰니 말처럼 현실에서 쓰니란 단어 쓰니까 이 사람도 여자지 그지? 현실에서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국제결혼 권하면 싸다고가 날아오는 수준이 아니냐.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 못하고 있는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을 선택하지만 근데 그것과 별개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되게 동떨어진 거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국제결혼이란 거는 약간 뭐 이제 찐따 루저들이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글을 질투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다. 아무도 매매혼할 정도의 남자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나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보면서도 결국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글쎄 매매혼을 할 정도의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조금 더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이면에는 한국 여자들의 바라는 게 너무 높고 너무 입체적이라 가지고 그래서 포기해서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태반이야. 그건 부정할 수 없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포기하고 가는 건데 그러면 약간의 동정의 시선으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지? 그리고 출산율에 기여를 하겠다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국제 결혼을 한다면 뭐 싸다구를 맞는다던가 사회생활이 주창이 난다던가 아니면 욕을 먹는다던가 현실에서 정규욕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더글로리에 나오는 문동원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잖아, 그지? 그 문동원을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 보면 박연진 투석이잖아. 아니 내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문동원은 불쌍하다는 걸 알면서 왜 자기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신뢰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야. 국제결혼을 한 그 모든 사람들을 낮잡아 보고 있잖아. 이 글이야말로. 따지고 보면 한국의 그런 뭔가 이제 그 갭 중심 같은 그런 서열문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거지 월거지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게 자신들이 박연진이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와이프분이 베트남 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베트남을 탈출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짜고 계시는데 나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 지금 이제 애를 위해서라도 탈출하는 게 나을 거라고. 실제로 베트남 혼혈들이 베트남에서 크고 자라잖아. 그러면 오히려 애들한테 야 너네 아빠 한국인이야 부럽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근데 한국에 있으면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도 뭐 나중에 옛날에 지나가는 길로 얘기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다면 나 진짜 시골로 이사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왜 시골로 이사 갈 것 같아? 도시에 있으면 따돌림을 당하거든. 근데 시골로 가잖아. 그러면 그쪽 가면 그 혼혈들이 많아가지고 순혈이 따돌림을 당한대. 그러니까 야, 우리 아들이 당하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건데 여튼간에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 내가 얼마 전에 그 중국 남자와 한국 여자 최고의 조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배댓이 뭐였냐면 한국 남자 중국 여자의 한국 여자와 중국 남자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데 이게 배댓이었거든. 아니 서로 관심 없으면 서로 응원해 주는 게 예의란 말이야. 근데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는 거지. 결국에는 누구보다도 한국 자남을 혐오하지만 근데 누구보다도 모델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통계를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 주변에서 뭐 이제 뭐 정규교육도 못 받았니 뭐 이런 얘기와는 별개로 통계를 보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015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2021년에 코로나로 확 꺼졌다가 좀 풀리자마자 또 바로 수직 상승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이 국제 결혼이라는 거는 옛날과 달리 지금은 20대, 30대들이 주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되게 혐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유튜브에 오는 사람 중에서 야미보이라고 있거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절대로 세 자리에서 네 자리는 안 될 거야. 네 자리는 안 될 거야. 그 절대로 세 자리거든, 통계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도 국제 결혼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와서 한국 그런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정말로 리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모든 일에는 항상 이유란 게 있거든. 한국 남자처럼 스윗한 남자들이 왜 굳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됐을까?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그 무지성, 그 내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크게 한몫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스윗한 남자들이 최소한의 존중까지도 받기에 너무 힘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온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쪼록 나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수많은 연진이들을 보면서 내가 또 가슴이 또 설레게 되더라고. 그래서 더글로리의 문동 같은 경우는 복수를 하기까지 18년이 걸렸잖아. 앞으로 내가 18년 동안 더 어반놈 채널을 운영하면 이게 2040년이 되겠지. 2040년이 됐을 때 블라인드는 어떤 분위기일까? 그때까지 내가 유튜브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내가 한다면 이 영상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18년 전의 영상은 이랬는데 그 사이에 그 연진이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18년 뒤에 그게 굉장히 좀 문득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연진아, 나 지금 너무 설레 라는 이야기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잠 오는갑다. 오늘 그래도 좀 약간 좀 불쾌한 이야기를 내가 해줬으니까 우리 복돌이의 재롱 보면서 노염 가라앉히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봐. 딱 이렇게 있으면 완전 애기거든. 되게 귀엽지? 고양이는 항상 독신남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